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는요. 저 테슬라의 적정 주가는 이란 주제 다뤄볼 텐데요. 머스크가 직접 밝힌 내용 한번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이 갑자기 머스크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보고요.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전에요. 자,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고 실적 발표 내용도 정말 좋고 미래도 아주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역시 이렇게 좋은 분위기일 때에 언론들 중에는 꼭 또 이 테슬라 기업과 상관없는 영역을 가지고 머스크를 공격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기억나시죠? 테슬라 주가가 $100대로 확 떨어질 때에 그때 어떤 공격이 있었냐면은 이 머스크가 마약을 한다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기업과는 상관없이 머스크 자체적인 어떤 인격적인 것을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머스크의 개인 사생활을 공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있었거든요. 자, 이번에도 또 언론들이 어떤 걸 가지고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바이든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바이든이 머스크가 미국에 처음 커리어를 시작할 때에 이 불법 노동자였다. 불법 체류자나 마찬가지였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 바이든이나 민주당 쪽에서는요 머스크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움직이는 하나의 어떤 전략적 파트너로 이제 당연히 보고 있거든요.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머스크가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죠. 또 가장 세계에서 큰 부자가 이 미국에 왔을 때에 불법 노동자로 일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데 왜 이렇게 공격할까요? 이게 공격하는 배경은요, 일단 머스크가 최근에 이제 글들 속에서 illegal immigrant,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언급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실제로 처음 왔을 때 불법 노동자로 일해놓고 불법 이민자들을 비난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민주당하고 공화당의 정책들을 보면 압니다. 민주당 쪽은요, 이런 그 이민자들에 대해서 좀 친이민적인 정책을 취하고요. 그리고 공화당 쪽은 반이민적인 그런 정책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쪽으로 균형이 이제 잡아가면서 항상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좀 더 외부에서 더 이민자들이 더 많이 오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나 공화당이 집권하게 되면은 이제 이민자들이 미국 난 안 간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덜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최근에 머스크가 트럼프 입장에서 계속해서 이 불법 이민자를 얘기하니까 자 바이든이 그걸 가지고 이제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너도 불법 체류자이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1996년도에 워크 비자를 이제 얻게 되거든요. 이제 지인들의 도움으로. 근데 after he had already been working here without one. 그러니까 어떤 합법적인 서류 없이 이미 일을 하고 있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이미 머스크 너도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비자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워킹 비자를요. 그러니까 너도 뭐 불법적으로 일해놓고 그때 왜 지금 와서 불법 체류자를 욕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노란색으로 하려나 보세요. He was supposed to be in school when he came on student visa. 자, 학생 비자로 와가지고 스쿨에 학교에 분명히 있어야 됐는데 학교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이든이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He was violating law. 야, 너도 법을 어긴 거야. He's talking about all these illegal. 근데 이 불법 얘기를 한참 불법 노동자 얘기를 너는 지금 계속 하고 있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은요. 이런 만만한 이슈는 아닙니다. 이 불법 이민자, 즉 불법 이민자뿐만 아니라 그냥 이민 정책은요 항상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일꾼이 필요할 때는 이민자들이 필요한 거고, 근데 또 일자리가 지금 넘쳐날 때는 이민자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민자를 받아가지고 커온 나라입니다. 원래부터요. 그러다 보니까 이민자의 나라였던 이 미국이 자꾸만 이 부분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이슈가 터지거든요. 만만한 작업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봅시다. 뭐 정치를 다 떠나서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요.
머스크가 지금 이번에 굉장히 기업도 좋고 이제 이 실적이 좋고 하니까 주가가 이제 날아갈 듯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잖아요. 아마 지금 올해, 내년, 내후년 점점 좋아진단 말이죠. 근데 꼭 이럴 때에 이런 이슈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머스크가 불법 체류자였다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또 정치적으로 휘말리지 않습니까? 이러되면 뭐예요? 주가에 영향을 주겠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뭐 또 다른 뭐 푸틴과 연계되었다 뭐 이런 얘기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옛날에 머스크가 마약쟁이라고 막 비난했던 월스트리트저널이 또 그걸 보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이 보도하는 것 중에 꼭 테슬라 기업 자체에 문제가 없는데 실적 발표 정말 좋고 이랬는데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머스크의 어떤 비난한다든지 또 이런 정치적인 부분 가지고 일부러 걸고 넘어진다 이러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테슬라에게 주가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요. 지금 주가가 좋을 때에 매크로나 아니면 외적인 이슈 또 머스크와 관련된 이런 이슈들 있죠. 언론들이 머스크를 꼬집어 가지고 비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와서 주가가 뭐 갑자기 급락한다든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아마 이런 것들이 제법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요, 이 테슬라에 대한 언론들의 이 평가들도 계속 좀 이 추적을 좀 해보게 되면요. 자, 뭐 일부 이렇게 좀 안 좋은 것들, 회사와 상관없는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이 머스크를 비판하는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요. 자, 대체적으로 지금 이번에 테슬라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도 주가의 어떤 그 흐름이 좋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 자,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들이나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중요하게 본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어닝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이번에 마진율과 EPS거든요. 지금 뭐 아래쪽에 이 주가 상승도 보면요.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오르고 그리고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지금 이 핑크빛으로 하나 보게 되면 Investor Share Earning. 그러니까 earning에 대해서 아주 지금 너무 잘 됐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earning이죠. 테슬라의 이 마진율과 earning을 끌어올린 결정적인 것은 뭘까? A boost earnings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록색으로 하려던 거요. 그게 뭐냐? 테슬라 cut its cost to build a car라는 거죠. 즉 테슬라가 이 earning을 끌어올리고 수익률을 끌어올린 것은 결국은 자동차를 만들 때에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강점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능력. 이걸 아주 중요하게 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이제 언론들이 실제로 데이터가 나오니까 야 테슬라가 드디어 가격을 이제 떨어뜨릴 수 있는 자동차를 제조하는데 비용을 줄이는 이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결과가 나오니까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테슬라가 이게 지금 처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같이 계속 보신 분들은 지난 수년간 아마 테슬라가 2020년도부터 급등할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컨퍼런스 때 했던 얘기가 뭡니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컨퍼런스 때 했던 게 뭐냐면요. 이 어닝 발표 때에 그때 우리는 계속해서 매달 매 쿼터마다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이런 생산 절차랄지 또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비용을 더 적게 들을 것인가 이걸 매번 고민하고 실행하고 그래서 계속 이 단가를 낮춰가면서 즉 생산 단가를 낮춰가고 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생각보다 미미하거든요. 영향력 자체가. 그리고 뭐 매크로가 또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금리가 고금리 상황이다 보니까 뭐 질끔질끔 그게 내려가 봐야 영향력이 별로 없죠. 근데 그때부터 계속 꾸준하게 내려서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생산 라인을 바꾸죠. 또 이 생산하는 그 라인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제조할 때의 그 디테일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그 비용 절감 쪽으로 갔단 말이죠. 근데 그게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요. 이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작년도 재작년도 특히 이제 최근 한 2년 사이에는요, 테슬라가 아예 그냥 정말 우리가 왜 이 비용 절감이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를 마련해가지고 요렇게 되면은 결국은 테슬라는 엄청난 비용 절감이 된다. 뭐 30%가 된다, 20%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게리 블랙도 그렇고 뭐 맨날 하는 얘기는 게리 블랙은 왜 25,000달러짜리 안 되냐. 그것만 나오면 되겠는데 왜 그걸 안 되고 비용 절감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말. 물론 쓸데없는 짓이란 말은 표현을 쓰지 않지만요. 그거 해서 지금 별로 이렇게 의미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데 뭘 그걸 자꾸 그렇게 신경 쓰냐 이랬거든요. 매번 나와서 머스크도 그렇고 테슬라의 그 발표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비용이 줄어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계속 누적적으로 얘기했던 게 이제야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번에 많은 언론들과 애널리스트들이 그걸 확인한 거예요. 오, 무섭다라는 거죠. 와, 테슬라가 이전에 그냥 2년 전이나 1년 전이나 만드는 방식이 그냥 똑같았다라면 지금의 결과가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테슬라는 계속해서 이 비용을 줄이는 식으로 이렇게 프로세스를 만들다 보니까요. 그게 지금 이번에 결과가 나온 거죠. 근데 점점 더 이게 속도가 난다는 겁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투자들이 점점 이걸 눈에 뜨게 되면요. 더 많이 투자를 해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파란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언론들이 또 뭘 얘기했냐면요. Musk distraction might end up as a big win for him이라고 합니다. 자, 머스크의 distraction. 자, 지금 머스크의 그 어떤 방해거리들 있지 않습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테슬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머스크를 방해하는 그 방해거리들이 결국은, 큰 승리로 끝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분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Even his companies. 심지어 이 머스크가 갖고 있는 회사가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머스크를 지금 이 회사를 힘들게 하고 회사에 집중하는데 어떤 뭐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정치 참여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 머스크에게 불리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결국은 머스크에게 큰 승리로 돌아올 것 같다라고 하죠.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승리하면 테슬라에게 안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머스크가 이번에 엄청나게 후원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자체는요, 머스크에게 정말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보상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스페이스X랄지 이런 머스크가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디스트랙션이죠. 방해거리였는데 테슬라에 대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스페이스X가 이번에 큰 스타쉽이 부스터가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미국이 다 봤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정말 그때 환호하고 열광을 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오히려 머스크에겐 이미지 제고가 되고 훨씬 좋은 거죠, 분위기가. 그게 테슬라의 CEO가 스페이스X CEO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가 시너지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결과가 지금 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굉장히 좋은 분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 오히려 머스크에게 그동안 뭐 악재처럼 생각했던 이런 뭐 분산되는 거 있죠, 집중력이. 그게 오히려 이제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테슬라가 오히려 머스크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오히려 이 굿뉴스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은요, 굉장히 좋은 분석이죠. 그리고 충분히 이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지금 앞에 살핀 것처럼 부정적인 게 나오고 머스크를 그냥 대놓고 인격적으로 비난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요, 주가 영향을 받죠. 뭐 마약 같은 사건이 마약 같은 것도 영향을 받았으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에 너무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이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테슬라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직접 밝혔습니다. 중요한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빨간색으로 하락됐지만 일론은 테슬라 스톡 퍼포먼스 this week. 자, 지금 이번 주에 테슬라 주가가 어마어마했죠. 뭐 엄청난 랠리를 보여줬는데 자, 근데 머스크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Yeah, it was a good week. 정말 이 테슬라 주가에 좋은 한 주였다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The stock market is wild.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참 거칠다라는 거죠. 주식시장이 야, 이건 뭐 우리 예상을 벗어난다는 거죠. 뭐 때론 뭐 테슬라 주가가 지금 이번 주는 좋았지만 지금 뭐 지난번에는 그렇게 좋지도 않잖아요. 뭐 막 떨어지기도 하고, 특히 이벤트, 로보택시 이벤트 하고 났는데도 주가가 더 빠지고 조금씩 빠졌죠. 그리고 실적 그 전에 이제 딜리버리 하고도 또 좀 빠지고 뭐 이랬단 말이죠. 자, 그렇게 이제 주식시장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좀 빠지다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갑자기 주식시장이 또 뭐 반응을 뜨겁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 stock market is wild 혹은 뭐 이렇게 the stock market is crazy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머스크가요 뭐라고 하냐면 파란색으로 하려고 마지막 분 보면 I think Warren Buffett has a lot of good saying. 자, 뭐 자기가 볼 때 이 워렌 버핏이 했던 유명한 명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 하면서 예를 들거든요. 자, 워렌 버핏이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초록색으로 하는 거 보세요. Having a publicly traded company is like having someone stand outside your house and yell house prices all day라고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버핏이 한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이 IPO로 상장된 기업들 있죠. 뭐 테슬라 같은 기업들, 이미 등록된 상장된 이런 기업들은 뭐와 같냐면 마치 사람들이 당신 집 바깥에 나와가지고 바깥에서 당신 집에 대해서 막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이제 100만 불짜리야. 뭐 이러다가 또 어떨 때는 뭐 이거 90만 불짜리야. 또 이거 아냐 110만 불짜리야. 막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른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짜리 막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 맨 마지막 it is still the same house. 자, 뭐 100만 달러건 120만 달러건 뭐 90만 달러건 막 사람들이 고함 지르고 소리치고 막 가격이 얼마다 뭐 올랐다 내렸다 이러지만 집은 똑같은 집이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집은 변한 게 하나도 없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 비유를 쓰면서요. 테슬라는 어제도 똑같았고 뭐 지금 똑같다 별 차이가 없다 자기가 볼 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머스크가 바라보는 테슬라 주가와 테슬라 기업이죠. 사실 여러분 이번에 이벤트를 할 때 로보택시 이벤트 할 때 반응이 언론들 반응 되게 시원찮았잖아요. 아무것도 없네? 뭐 하물며 그동안 테슬라를 막 지지하는 사람들마저도 나와서 생각보다 별로였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꾸로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이벤트 한 것 중에 이렇게 멋있게 제대로 이벤트 한 적이 없었는데 너무나도 좋았다. 특히 그 현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번에는 정말 이 쇼처럼 멋있게 했거든요. 정말 이 드라마틱하면서도 이 밀도 있게끔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번에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정말 좋았다라고 다 글들을 쓰고 그랬죠. 뭐 데나이브스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이제 테슬라들 중에도 마찬가지고 다 그랬단 말이죠. 제가 그냥 뭐 화면으로 보더라도 이번은 정말 좋은 발표였거든요. 정말 괜찮았고, 그리고 로보택시 자율주행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를 더 체득했고, 그리고 로봇 분야도 이렇게 가겠구나. 방향성이 잡히고 있고.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언론들이 시큰둥해요. 뭐 왜 그래요? 뭐 25,000달러짜리가 안 나온다 그러고 뭐 어떻고 지금 뭐 저게 자율주행 로봇택시가 아직 뭐 구체적으로 레귤레이션도 안 나왔고 뭐 지금 제대로 나온 게 없다 막 이러는 거죠. 그냥 저렇게 스튜디오에서 한 거 어디서 하겠냐는 거죠. 구체안이 없다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막 흘러내렸는데 근데 머스크는 이미 그렇게 비판하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25,000달러짜리 이미 나온다고 얘기를 했고, 내년 초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쯤 나올 수 있다고 이건 이미 지난 2분기 때 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건 다 잊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비용 절감하는 거랄지부터 시작해서 또 이 로보택시 이런 것들은 그때도 그랬거든요. 뭐 텍사스나 캘리포니아에도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미리 나왔는데 그런 것들은 뭐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로보택시 이벤트를 보면서 그냥 야, 이거 아무것도 없네 이러는데 자, 근데 이번에 실적 발표 때에 뭐 지금 얘기한 건 뭐 어닝이 너무 좋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보택시가 캘리포니아하고 이제 이쪽에서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로보택시를 한다라는 게 25년, 26년 어간에 우리가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몇 개 주에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미 다 해왔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은 미래가 구체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다가 테슬라도 자율주행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머스크가 볼 때 우리 회사는 똑같았어. 우리는 지난번 어닝 발표, 이번 어닝 발표에서 다 비슷한 걸 또 얘기했고, 우리 회사는 똑같다라는 거죠. 테슬라는 여전히 똑같았는데 주가만 난리를 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머스크는요,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회사가 우리가 로보택시로 가고 있고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는데 자율주행의 완성이 점점 가까이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자율주행이 완성이 되고 가까이 돼서 실제로 캘리포니아나 여기에 로보택시 시행한다. 그러면 그건 캐시카우가 되는 거예요. 현금 흐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스크는 계속 했던 얘기가 뭐냐, 머스크의 관점은요,
결국 시간의 투자라는 거였어요. 테슬라가 지금은 뭐 별로일 수 있겠지만 결국은 본인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 이거 자율주행 성공할 거라는 거죠. 로봇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25,000달러짜리 내년 상반기쯤 나올 거다라는 거죠. 사이버 트럭 마진율 연말에 플러스로 돌아선다는데 이번 발표 때 서프라이즈로 벌써 이미 플러스죠. 그리고 그뿐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세미 트럭도 이제 나오죠. 에너지 너무 좋죠. 지금 뭐 금리가 이 매크로 환경이 바뀌면 좋아질 것이다. 계속 그 얘기 했잖아요. 매크로 얘기하면 자꾸 매크로 탓한다고 뭐 그렇게 자꾸 머스크 비난했잖아요. 그러니까 매크로를 뚫고 가는 게 기업이지 막 이러는데, 근데 여러분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비를 어떻게 안 맞고 걸어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매크로가 안 좋으면요 영향을 받아요. 특히 제조업은 영향을 받아요. 삼성은 어떻습니까? 삼성 제조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두들겨 맞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동차 영역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테슬라가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인공지능으로 넘어가고 자율주행을 하고 하니까 그런 걸 본다면 나중에 10배가 될 수도 있고 20배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상상이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머스크의 관점은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옛날 집이 똑같은 집인데 오 다른 집이 됐다고 가격이 또 되게 비싸 보인다고 막 이러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전형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이번에 주가가 상승하는 것도 옛날부터 다 했던 얘기인데 이제 이런 걸 보고 꼭 저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머스크의 관점은요 지금은 좀 약해도 결국 10년씩 시간에 투자하게 되면 테슬라 자율주행이 성공하고 이랬다면 결국은 주가는 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사이버트럭 관련된 소식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이버트럭이 이번에 서프라이즈로 이미 이제 profitable, 즉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 마진이 플러스로 돌아섰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굉장히 컸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이 연말쯤에 플러스로 된다고 그랬는데 머스크 타임을 고려한다 치면 올해 연말 지나고 내년부터 플러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정도는 여유를 갖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발표를 하는데 갑자기 사이버트럭이 이제 마진이 플러스로 들었다 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다들 애널리스트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너무 갑작스럽게 오니까 이 애널리스트 중에 단타 치거나 이렇게 짧게 들어가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허겁지겁 놓쳐버린 거예요. 오 마이 갓. 당연히 연말이나 가야 될 줄 알았는데 벌써부터 플러스로 돌아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이 사이버트럭은요 나온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됐지만 production starting less than a year ago, 1년도 안 된 시점에 생산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한 살이 안 됐는데 또 불구하고 사이버트럭은 벌써 플러스로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경쟁사들 좀 볼까요? 지금 픽업 트럭 시장에서 사이버트럭 경쟁사는 자, 허머 있죠. 뭐 초록색 하나 보세요. 허머 EV가 어디서 만듭니까? GM에서 만들잖아요. 자, GM에서 나름 야심차게 만들었어요. 근데 3년 동안 지금 생산한 지 3년이 됐어요. In production for 3 years. 3년 동안이나 생산했는데 still not profitable. 여전히 수익이 안 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3년 동안 만들었어요. 3년 정도 만들었으면 수익이 나야 돼요. 근데 수익이 안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만 계속 쏟아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GM 입장에서는요, 전기 트럭 이게 과연 돈이 될까? 고민이 엄청 많겠죠. 야, 이거 어떡하지? 디자인은 예쁘게 만든 것 같은데, 야, 이게 될까? 큰일인데? 계속 돈만 소위 쏟아붓고 있는 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자기들은 대량 생산 가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지금 전기차 자체가 경쟁력이 없죠. 뭐 소프트웨어 파워가 없거든요. 그 다음, 리비안 보세요. 자, 리비안 R1T. 리비안은 전기차만 만드는 스타트업이잖아요. 그나마 테슬라 다음으로 뭐 좀 괜찮다라고 얘기할 만하죠. 왜냐면 지금 실제로 많이 인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도 3년 됐어요. 리비안 R1T도 이 트럭도 3년 됐는데 여전히 not profitable입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제 모델 Y를 충전할 때 이 옆에 우리 그 슈퍼차저 스테이션에 왔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떤 분이 이제 미국 분인데 이분이 이제 리비안을 끌고 왔더라고요. 그 제가 사진 찍어서 놨었거든요. 리비안을 끌고 와서 차지하는데 다른 데서 차지가 계속 안 된대요. 그래서 왔는데 제 옆에 와서 차지를 하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죠. 뭐 어떠냐 이랬더니 다음에는 테슬라 사야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기 친구들 소프트웨어를 비교해봐도 너무 차이가 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리비안 RONT와 사이버트를 비교하면 이게 비교가 안 되죠. 완전 사이버트는 최첨단이 들어가 있는 건데 기술력이요. 그래서 리비안 RON도 3년 동안 했는데 아직도 수익이 안 나요. 리비안은요 거의 차값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차 한 대 생산하잖아요. 그 또 차 한 대 값이 계속 마이너스인 거예요. 굉장히 크죠. 그리고 포드 한번 봐보세요. 포드도 이제 내연기관차 회사죠. 150, F150 라이트닝. 이것도 생산한 지 2.5년이 됐어요. 근데 still not profitable. 아직도 이게 돈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실버라도 EV도 보세요. 자, 실버라도도 어때요? 1year, 1년. 이거는 이제 이 사이버트라고 좀 비슷한데요. 여전히 not profitable. 사실 GM이나 포드가 이 만든 트럭이 이 소위 플러스가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다른 회사도 다 똑같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인 그나마 좀 괜찮은 리비안이 이 3년인데 수익이 안 난다? 그러면 다른 회사 루시드 같은 거 어떻게 했습니까? 루시드는요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최근에 더 아래쪽으로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하면요, 자, 가장 중요한 거, 뭘 만들면 돈이 벌려야 되는 거예요. 뭘 만들면 분명히 돈이 이제 이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거 자체가 안 된다는 게 심각한 거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언제 이게 플러스로 돌아설지 감이 안 오는 거죠. 뭐 대량 생산이 돼야 되는데 뭐 과연 대량 생산으로 이걸 살까 이게 궁금한 거죠. 자, 그래서 요런 지점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사이버트랙이 경쟁력이 이게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자, 이번에 그 테슬라가 전체 700만 대 생산한 것을 셀러브레이션 했죠. 자, 스스로 이제 이 자축하면서 지금 아래쪽에 보세요. 700만 써놓고 직원들이 아주 기뻐하면서 막 소리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에 지금 어떤 속도로 테슬라가 자동차 생산을 해왔는지 살펴보게 되면요. 미래에는 지금 어떻고, 그리고 테슬라가 얼마나 현재 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뤄가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위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It took Tesla 12 years to make 1 million car in 2022입니다. 자, 테슬라가 지금까지 생산한 거 100만 대를 돌파할 때, 100만 대 찍을 때 그때가 2020년도입니다. 기억납니다. 제가 영상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2020년도에 처음으로 100만 대를 만들어서 돌파하거든요. 그런데 100만 대 만들기까지 얼마나 걸렸냐? 무려 12년이 걸립니다. 어마어마하게 걸린 거죠. 사실 테슬라는 개척자잖아요. 전기차를 제대로 만들어서 자동차처럼 굴려서 가는 회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전무했어요. 개척자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다른 회사들은 테슬라 하는 걸 받고 뭐 계속 요모조모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좀 빨라질 수 있겠지만요. 테슬라는 완전 개척자이기 때문에 무려 12년 만에 100만 대를 이제 팔게 되고요. 그게 2020년도인데, 자, 그리고 나서 4년 후에 another 4 years to make 7 million. 700만 대가 아닌데 4년이 걸립니다. 100만 대 오는데 12년이 걸리는데요. 400만 대, 소위 말해서 700만 대가 하는 데는 4년밖에 걸리잖아요. 항상 이 원리가 통하죠. 여러분, 이 원리가 항상 통합니다. 근데 we may see 10 million in early 2026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6년, 지금 2024년이잖아요. 4년 만에 700만 대인데 26년도가 되면 1000만 대 돌파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점점 빨라지지 않습니까? 12년, 4년, 2년에 걸려서 이제 1000만 대 돌파한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이런 겁니다. 돈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돈을 모을 때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1억 모으는 게 정말 힘들다고요. 1억이라는 거 모으는 게요. 사실 뭐 직장 다니면서 평균 300만 원, 400만 원 받아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이 돈을 적금을 200만 원씩 1년 하면 그게 2천만 원이잖아요. 여러분 200만 원 적금하는 게 쉽나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200만 원을 가지고 하면 2천만 원인데 5년이 걸려요. 1억 만들려면요. 그게 만만한 작업이 아니라고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1억을 만들고 나면 좀 나아요. 여러분 1억 만들기 힘들지만 1억에서 10억 가는 건 또 쉬워요. 여러분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잣돈을 이렇게 사이즈를 계속 키워가야 돼요. 계속 뭉칫돈을 만들다 보면요, 확실하게 이게 나중에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커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테슬라 자동차 만드는 것도 계속 탄력받으니까 exponential growth가 한다는 거죠. 즉
기하급수적으로 자동차 숫자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본다면요. 테슬라는 이미 대량 생산 기술을 갖추고 있죠. 근데 대량 생산 기술을 갖추는 것도 어렵지만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받아줘야 되잖아요. 시장에서 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회사들은 시장에서 안 사요. 왜냐? 기술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아, 저런 전기차 살 바에는 그냥 내연차 타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안에 소프트웨어 연결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기술도 갖고 있어.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잘 팔려요. 그 지금 뭐 당연히 잘 팔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1000만 대 깔리고 더 빨라지게 더 시간이 짧아지면서 계속 빨리 늘어나면 결국 자율주행 데이터도 더 많이 가져오겠죠. 그렇게 되면 자율주행은 결국 시간 싸움인 거예요. 2000만 대 깔려 3000만 대 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자율주행이 그때 얼마나 더 좋아지겠습니까? 더 많은 차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쏘아 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테슬라야말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면 여러분 테슬라 투자는요. 그냥 지금 오늘이 가장 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뭐 떨어지거나 안 떨어지거나 그 의미가 하나도 없죠. 자, 여러분 오늘 2부 영상은요. 제가 오늘 야구 또 다저스가 양키스를 또 이겼거든요. 와, 홈에서 2연승을 했는데 너무 기분 좋아서요. 오늘도 너무 소리 지르고 오늘은 제가 스포츠바에 가서 봤거든요. 스포츠바에서 아는 지인과 야구를 시청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막 소리 지르고 에너지를 쏟았더니 지금 에너지가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레이존 교수였습니다.